잿빛 세수대야에 발을 담고 고단함을 먼저 씻어내면 지상 최대의 호사스런 안마가 시작된다. 단 한 사람을 위해 연주되는 음악이 흐르고 비단 금침을 덮고 누우면 세상이 내 것 같을까.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는 늘 이렇게 힘든 하루의 끝을 안마로 위로받았다는데, 몸의 기운이 흐트러져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가진 황제라도 전부를 잃는 것과 같지 않은가. 기운을 북돋는 차 한 잔으로 황제 안마는 마무리된다. 황제도 함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은 온몸을 타고 흐르는 음과 양, 바로 그것의 조화였다. 리아오닝 성의 성도 선양, 허핑추이 거리에 위치한 족부 반사구 건강법 연구회를 찾아가 봤다. 발 안마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1995년 설립된 전문 안마 교육기관이다. 3개월 속성반과 6개월 정규반의 두 가지 과정으로 자격 요건은 까다롭지 않으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인체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에 의학적인 상식과 교양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발 안마를 배우게 된 걸까? 因为以前我母亲胃肠不好，通过做足底按摩，改善了或者有的基本痊愈了，所以我特别喜欢这个，所以我来学，感觉特别良好。中国的足疗界，足疗店比较多嘛，也许以后做一个足疗师，也许说开一个小店，自己干吧。 도시의 밤이 찾아오면 중국을 환히 밝혀주는 것이 있다. 바로 발 안마소 간판들이다. 건강을 위한 안마를 보건 안마라 하는데,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발 안마소를 찾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생활이다. 규모와 구조가 약간씩 다를 뿐 보건 안마소의 발 안마는 비슷한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안마 전에 약재를 넣어 끓인 물로 발을 씻는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힘을 가해 안마를 시작하는데, 가끔은 시원하고 가끔은 아프기도 하다. 그것은 곧 건강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다. 인체의 모든 장기와 기능이 모여 있어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발. 중국 사람들은 발 안마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건강의 이상을 미리미리 점검하곤 한다. 그렇다면 발을 통해 질병의 치료도 가능한 것일까? 스촨 청두의 통종 양성탕. 발 안마를 통한 치료는 물론이고 독특한 치료법으로 유명한 곳이다. 치료하는 모습부터 예사롭지 않다. 환자 치료에 앞서 기를 모으는 것은 물론 지금은 거의 사라진 지우요법도 볼 수 있다. 지우요법이란 불을 붙인 지우의 향과 연기를 이용한 훈증기법으로 혈자리의 자극을 통해 경락의 기능과 인체 내부의 음양의 조화를 조절하는 효능이 있다. 全身的血脉呢都觉得很通一样，这个治疗疗效很好。这个以前在比较严重的时候啊，都是驾驶员开车送来，我自己开车自己走来都有困难。通过一段时间治疗，现在有很大的这个作用。 도교 양생법을 바탕으로 도교 중의를 표방하는 통종 양성탕의 천인하. 그는 진맥만으로도 병을 진단하고
정확한 환부까지 알아내는 진맥의 달인이다.也有验证，上头这个淤血哈，就是走不到小叶增生啊，这些方方面面要注意哈。小叶增生要注意哈。然后呢，你的这个你卵巢确实有点问题。有问题啊？确实有点问题，还不是开玩笑的，嘎，还不是开玩笑，确实有点问题。神奇说就是尿急尿频，一会儿小便，一会儿小便，一会儿小便，就这样子来的，晓得吧？ 환자 자신도 모르고 있던 숨겨진 질병까지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은 다름 아닌 도교적 수련에서 시작됐다. 这是咱们道家的太素脉法，失传了很多年了，失传了1-2000年了，都没有了市面上。那掌握这种方法的人呢，还是比较少的。啊，这种方法呢是道家的太素脉法，它是必须要有你自己修炼的基础，你的手指的敏感度呢才非常的强。当你切脉的时候呢，这你才分得很清楚。 환자의 진맥 후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16가지 이상의 약재를 달여 활혈탕을 만든다. 기초치료에 해당하는 바람마시에 사용할 활혈탕은 환자마다 들어가는 약재가 조금씩 다르다. 활혈탕의 약재만 달라지는 게 아니다. 안마하는 부위와 자극의 정도도 환자의 질병과 정도에 따라 다 다른 것이다. 好，这个在这个位置哈，你把你们那边当那只手上看，好这这个位置，哎，对对对。 이렇게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 부분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바람마 후엔 튜이나 요법을 시술하는데 환자의 전신을 누르고 뼈를 뒤트는 외과적 치료의 일종이다. 습한 기운을 제거하며 뼈마디와 관절을 펴주고 골절상의 경우엔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 때에 따라선 독특한 치료가 추가되는데 물소의 뼈로 만든 꽈샤로 척추 부위를 긁어내는 꽈샤 요법이 그것이다. 꽈샤 요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자극으로 피가 맺히는 경우도 있지만 습하고 냉한 기운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해 민간 치료 요법으로 전해 내려온 독특한 치료법 중에 하나다.非常的快乐。 칭청산 한나라 말 장도림이 도교를 창립해 도교의 발원지가 되었고 무당산, 용호산과 함께 3대 도교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18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도교 사상의 본산으로 한때는 70여 개의 사원을 품고 있기도 했다. 장구한 세월 속에서 면면이 살아남아 전해온 도교는 중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느 종교나 전통 사상의 본산지와는 달리 사람들을 맞이하는 칭청산 입구는 자연 그대로의 모양을 살려 지어졌다. 자연 양생을 중시하고 인위적인 것을 거부해왔던 도교의 기본 정신 때문이다. 도교 신자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오르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상층공. 노자를 모셔놓은 사당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데 무속신앙과 신선사상 그리고 민중의식을 기반으로 정신의 수양을 중요시하는 종교로 발전해온 도교. 그렇게 종교적인 힘에 사상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노자의 무의 사상과 만나
자연에서 많은 답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노자의 가르침은 중국 대륙에 널리 퍼졌고 그 영향은 전통의학인 중의학에도 미친 것이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베이징 최초의 중의학 대학교가 있다. 1956년 개교한 수도의과대학 중의학학부. 실습 중인 강의실 안에서 침구 수업이 한창이다. 有感觉吗？有一点儿没感觉的时候，我们可以连转一下的。 기의 흐름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를 경락이라 하는데 경락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침구 치료의 핵심이다. 튀이나 요법을 수업 중인 또 다른 강의실. 튀이나 요법이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의 하나로 환부에 손이나 다른 물리적인 힘을 가해 치료하는 것인데 비과학적이라는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의之所以几千年来有它的生命力，就说明它有它的科学的内涵。作为中医来讲，更注重的是人病的人，而现代医学呢，更加注重的是人的病。比如说它的这种自然，是吧？它的这种毒性的比较低，啊，这些都是它非常有生命力的地方。尤其是现在大家都趋于这个，逐渐的要走向自然吧，那么这种天然疗法更容易被人所接受，所以我想它今后还会有它很强的生命力的。 중의학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수도의과대학 서고엔 중의학의 기초가 되는 인류 최초의 의서라고 알려진 유물이 전해져 내려온다. 현재도 중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경전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저작 시기가 전국에서 진안시대 사이로 추정되는 이 의서의 이름은 바로 황제내경이다. 황제 헌원과 당대의 선인인 기백과 백고의 문답식으로 저술된 이 책엔 음양의 조화에 대한 오래된 중국인들의 믿음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경험의술에서 체계적인 임상의학으로 발전한 중의학. 광안먼 중의원은 베이징 최고의 중의원이다. 모택동, 주울레 등 국가 주석급 인물들이 즐겨 찾았던 병원이기도 하다. 튀이나 치료실. 중의학의 물리적 치료요법인 튀이나는 관절, 척추, 어깨, 허리 통증에 효과적이며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에도 그 효과가 좋다. 질병 치료에 손쉬운 방법인 주사나 약물 치료를 사용하지 않는 데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因为中医讲的治病求本，是吧？你通过推拿呢，它能够改善疼痛，能缓解它疼痛，而且它能够改善活动受限，所以它能够达到治病求本的目的，而且能够解除这神经根的受压呀。像刚才那椎间盘突出啊。 神经根受压了，就必然就出现腿麻，必然出现这种情况呢。你要通过打针吃药，是吧？或者针灸，它也没有这个不能解除这个神经根受压这种改变。神经根受压了，但是通过推拿呢，我们通过活动这关节，把这神经根的受压呀解除了，所以它能够彻底的改善这个这些腿麻的症状。 중의학 치료의 핵심은 기와 혈 그리고 경락이다. 경락은 인체 내부의 에너지 순환계를 말하는데 후호간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체내에 불필요한 각종 체액과 혈액을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치료실. 후호간 치료와 상호 보완적인 치료법이 바로 침구 치료다. 那是不是还有其他厂家一样的？ 이 병원의 침구과를 찾은 환자들은 안면신경마비와 관절 통증 외에도 다양한 병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역시 질병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술하는 침의 종류도 달라진다. 침을 꽂은 후 자주 돌려주거나 더 강한 자극을 주어야 침구 치료의 효과가 높은데 요즘은 이 역할을 전기침이 대신하고 있다. 你怎么没有去到西医治到这儿来的？我觉得中医这个针灸还是比较管用，效果特别好。然后就扎几次之后了，感觉明显特别好。 환자들의 신뢰는 중의학을 꼭 피운 원동력인지도 모른다. 손가락부터 시작해 돌을 갈아 만든 침, 그리고 전기침까지. 침구 요법은 그렇게 발전해 왔다. 因为针灸啊，实际上它比中药还早，它是祖国医学最早的使用的一个方法。针灸啊，咱们主要这针呢扎到人体里头，咱人体啊是有这个不同的经络，我们这个也就是说这经络呢内连脏腑，外络肢节。我们用这针灸呢来调理这个经络气血。经络里头呢，它就像咱河流似的，它是流动的有气血。河水呢是这河呢它是流河水，我们这经络里有气血。人体呢这个生命呢全在于气血正常的运动循环，才能造成一个有生命的机体。针灸呢，就是来调节这气血。 요즘은 중의학에서 기와 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민간 요법으로 내려왔던 경험 의술들이 주요 대상이다. 然后呢，这个颜色呢就会发黑，所以这个就叫出痧。 과샤 요법은 아직 중의학의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옛날부터 서민들 사이에서 흔히 응급시에 사용하던 치료법이다. 颤法，就脑血管意外，你看它红的地方就是我们要刮的地方，有些多有些少，这个笼统的说很难说的，每个地方刮的什么地方不一样，不好讲的。比如说，你看我们这个每个部位吧刮痧，你看，比如说头部怎么刮，这个堵塞到经络里边的这种淤血啊，这流下来这叫流贯。 등의 출사 지점을 긁어내려 기와 혈이 통하지 않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과샤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중의학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해 활발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然后呢，有文字记载呢，原来一直在民间流传了哈，有文字记载的呢，从宋朝开始啊，宋朝开始最早的，然后明清呢逐步有医书呢记载这个刮痧，尤其是对于疼痛性的疾病，比如说颈椎病啊。 这个肩周炎啊、疼痛啊、腰痛、腿痛啊、头痛啊，比如说像现在的病高血压、中风啊，像感冒发烧啊，原来我们最早的治疗中暑，还有呢这个治疗一些我们脸上的皮肤病的这种痤疮，效果都非常好的。 중의원에서도 서양식 의약품으로 처방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단연 중약이다. 중의학은 이렇게 경험 의술에서 출발해 임상 결과가 쌓여 발전해 왔다. 그저 이름 모를 풀뿌리에서 약효를 지닌 약재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다. 약재와 약재가 만나 약효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원리, 그리고 극약 처방의 효과. 수많은 약재 사이에서 밝혀낸 비밀들은 그야말로 오랜 역사 속 선조들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인 것이다. 허베이성 안궈시,
이곳에 중국 전설의 명의들을 모셔놓은 사당 야광묘가 있다. 전국시대의 편자, 동한시대의 화타와 장준경, 당대의 손사막 등 10명에 달하는 명의는 중국 전통의학의 한 획을 그은 전설과 실존이 뒤섞인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런 전통과 역사적 배경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의가 존재했을까? 허베이 안궈 약재시장. 중국 약재의 집산지라 불리는 이곳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중국의 3대 약재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조그마한 시골 도시로 들어서자 온통 약재 천지다. 길거리에서 약재를 말리고 나르는 모습도 흔한 풍경이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그 규모는 더욱더 놀랍다. 가게마다 약재는 넘칠 듯이 쌓여 있고 손님과 주인들은 흥정에 정신이 없는데 전국의 약재가 다 모이는 안궈 약재시장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대량 거래도 많지만 소규모의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특징이다. 安国在国内享誉特别高的盛誉，就是有谣传，就是说，草到其者发成药，药经安国始生香，有这样的传说。 있어야 할 것 다 있고 이러한 재료들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오랜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다. 오랜 경험을 높이 사는 중국의 문화는 중의원을 찾을 때도 적용된다. 명청시대의 문진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쓰촨 청두의 유명한 노중의 문진부. 명성 높은 중의대학교 교수들이 퇴임 후 노중의가 되면 이들을 초빙해 노중의 문진부를 따로 운영한다.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중의의 진찰은 신중하기만 하다. 因为那个中药的它的副作用比较小嘛，然后而且这里是老中医门诊，对它的那个信誉还是有一点的信任度在这里面，大致就是这两个原因。 현대판 명의의 또 다른 이름 노중의.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환자들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는데 약은 달여서 먹어야 하는 탕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 탕약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我们这个药方嘛，一般大概最常用的也就是平均配方频率最高的也就是400来样，加起冷皮的呀，这也就是6、700样左右。它最常用的每一张处方都开得最多的也就是甘草这之类的。 중약은 고질병이나 난치병으로 인한 장기와 관련한 병에 그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질병이 와도 약은 매번 조금씩 다르게 처방된다. 계절의 변화, 환자의 병력,
환자의 체력 조건들을 일일이 따져야 음양의 조화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这一是手段不同，但它最终一个目的都在调整营养嘛。我们是中医基本调整营养、调整脏腑功能、调整气血，因为他病了就是脏腑营养的偏盛偏衰，脏腑功能失调，气血不和，所以我们通过这调整，使营养重新平衡，脏腑功能重新协调，气血重新平衡。 질서와 조화는 중의학의 화두다. 베이징에서 유일하게 약선 요리를 선보이는 이곳에서도 그런 질서와 조화를 엿볼 수 있다. 생명 유지를 위한 인간의 필수 조건인 식사. 그 식사에 건강을 위한 약재가 함께 섞여 맛도 건강도 한꺼번에 잡는 약선 요리가 탄생한다. 첫 번째 약선 요리는 구기자와 두부,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다. 먼저 피망과 오징어 그리고 새우를 삶아 건져놓고 노란색으로 물들인 두부를 걸쭉한 전분으로 옷을 입힌다. 미리 삶아 건져놨던 해물과 야채를 다시 한번 볶아 두부 위에 올리고 구기자를 뿌리면 고우치 산시안 위즈 더우프가 완성된다. 두 번째 약선 요리는 홍삼과 7가지 색깔의 야채를 먼저 삶아내는 요리. 고기를 따로 볶아서 익히고 향을 우려내기 위해 마늘을 먼저 기름에 볶다가 먼저 익혀놓은 재료들을 함께 넣고 볶는다. 참기름과 녹말을 첨가해 걸쭉하게 익혀내면 그윽한 향에 홍선 지차의 차우니우 로우스가 완성된다. 세 번째, 시안 랜선 산야오차오 로피안 요리는 먼저 인삼과 산약초를 넓적하게 썰어 데쳐낸다. 재료는 각각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각기 따로 익히는데 이렇게 각각 익힌 산약초와 인삼 그리고 우엉과 고기를 함께 볶아내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은 약선 요리가 탄생한다. 대표적으로 음식이 정갈한 데다 달고 짜고 시고 매운맛에 자극적인 맛이 거의 없는 부드러운 맛이다. 맛을 즐기는 민족이지만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섭생에 신경 쓰는 중국인들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의 건강 습관은 바로 약이다. 그래서인지 중국 대도시엔 대형 약국들이 성황을 이룬다.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통렌탕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약방이다. 약방 안엔 의관이 따로 있어 노중의의 진맥에 따라 처방약을 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진맥을 통해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것은 중의병원 수준에 비해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곳 통렌탕의 조제실에선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조제한 중약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보신 용량을 조제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들어선 처방이 필요 없는 건강보조식품 혹은 단일 약재들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这个现在来的客人大部分都是来买我们这个虫草，还有这个鹿茸，还有这个人参等等这多种的这个滋补品。为什么大家注重于这些呢？就是人们呢，由于这个生活水平的提高，还有这个工作和生活的这个加快的速度，节奏比较加快了。另外呢，现在呢，大家都注重于这个健康，等于呢花钱买健康。 건강보조식품뿐만이 아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어트 보조 의약품까지 중약의 영역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이제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질병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의적 요법으로 다이어트 치료를 실시해 요즘 한창 인기를 끄는 피아오량 신더센터. 이곳에선 살을 빼는 데 침구 요법을 사용한다. 다이어트에 시술되는 침은 한 해에 보통 20개에서 60개가량. 이렇게 15회를 시술하는데 단번에 5kg 정도의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부작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 시술로도 1kg 정도는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咱们扎针灸减肥呢，它是通过经络呀、穴位呀，促进这个针灸来刺激穴位，促进血液循环，加强胃肠道功能，加快。不会，哎，我就用针灸，我觉得全针灸治病，效果非常好，是吧？慢性病、急性病一样用，没有问题。 청신동 교수가 교육 책임을 맡고 있는 중국 중의연구원 침구연수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침구 교육기관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모국에서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대부분인데 중국의 침술과 서양의학을 접목시켜보고자 유학을 온 것이다. 연수 기간은 3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인 침구 교육과 중의학의 기초 이론까지 배우려는 그들의 열정은 놀랍긴 하다. It's a very interesting medicine, very complex, but very good to combine with a Western kind of medicine. How about acupuncture? It's very different to our type of thinking, but it's very effective, and if you feel it, you can believe it. Yeah, okay. It's here. 실체가 있는 것과 확인된 것이 아니면 어떤 추측도 하지 않는 서양의학의 특성과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을 찾는 중의학. 치료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의학의 만남은 중의학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까? 음양의 조화처럼 동서의학의 접목은 또 다른 진화를 가져올 것인지 지금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도시 상하이. 이곳에 중의의 또 다른 차원을 열었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다. 상하이 중의학대학 부속 기공연구소 문진부.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곳은 기공을 이용해 치료하는 곳으로 기공연구소 문진부에서는 이를 기공중이라고 한다.
기공 침구실. 이들의 치료 과정을 보면 보통 중이 치료 과정과 특별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침을 잡은 손을 유난히 떤다는 것이다. 这样它这个得气感，上下，这样底下这个气感很强，可以向下传导和向上传导。好的，这个就针就拔出来，这种气感可以向下传导，然后拉都拉不出来，得气的感觉，这样。 손을 떨었던 것은 침을 통해 의사 자신의 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는데. 医生针刺以后呢，是通过手法运针呢，使这种气向下传导，通过各关节一致的向心脏、内脏进行传导，所以这得气的感觉，这种得气感呢是很强的。要通过医生的手法，这样把这种力度针刺的这种感应加在针上，就是有那种气感。 모든 치료에 기를 불어넣어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이 바로 기공중이다. 특히 치료에 쓰이는 약재나 일반 재료에도 기를 불어넣었기에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한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바른 머드에 기가 들어갔으면 물론이다. 이렇게 의사 자신의 기공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그들은 의료 내공이라 부른다. 기공의사 동매아오청의 의료 내공이 시작됐다. 동매아오청은 18세부터 기공을 연마한 이 분야의 권위자다. 그가 현재 의료 내공으로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허리가 아파 이곳을 찾은 지 오래된 고질병 환자다.原来在街道医院和在中医看好，这背是驼的，有点驼。后来人家介绍我到这里来看，我到这里来看了，看了1年多2年，现在好多了，腰已经直起来了。哦。 他医生在运气的时候有一股热乎乎的感觉，就是那种气往上升的感觉，很舒服的。 기공 치료는 의사와 환자가 합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중한 병이거나 한 번쯤 소문 듣고 온 환자의 경우엔 기공 의사의 집중력이 더욱 요구된다. 때문에 이처럼 일반 치료실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지만 기의 실체와 기공중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그들은 노력 중이다. 气功呢，就是跟我们祖国的传统的这个医疗时代中，它是呢就是说可以碰到人，也可以不碰到人，但是作用呢就是说你使病人能够得到一种享受性的得到一种康复，但是呢。 这个气功的东西呢，就是比方说，它是用精气神发给你病人的这个那个主要的地方，使以得到那个病得到治疗。상하이 위위엔 거리. 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위위엔 거리엔 고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차관으로 변신한 명대의 건축물 앞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몸에 부족한 기와 혈을 보완해주는 효능도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요즘 상하이에서 인기 있는 차는 화차다.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중국의 문화. 그 속엔 중의학도 그 한 몫을 차지한다.
전통을 지키고 현대적 문물과 접목시켜 꾸준히 발전해온 중의학. 사람을 작은 우주로 보고 그 속에 음과 양, 균형의 이치를 알아냈던 전통 치료법은 거대한 중국, 저력 있는 중국을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의학의 발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